좀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서 지자체마다 대응책을 좀 세우고는 있습니다. 갑자기 일이 몰리게 되면은 그만큼 또 더 힘들지 않을까. 재택치료를 받던 확진자가 무단으로 이탈을 해서 가 신고를 했어요. 지금 재택치료 중인데 네. 모임에 왔으니까 일상회복 이행 계획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지역에서 도내에서 이제 일일 환자 100명. 정선에서 50대 남성이 뭐 살인, 사체, 은닉, 폭력, 징역 25년을 받고 기사를 쓰는데 좀 귀를 의심해서 강원도 기자들의 거침없는 취재 뒷이야기 강원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달달한 기자 이다혜 선배, 그리고 강원일보 최기영 선배, 그리고 정별린 미녀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된 지 한 일주일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말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 후 첫 주말을 좀 보냈는데 다들 좀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좀 일상 회복하고 나서 좀 달라진 게 있으실까요? 일상 회복 이후에 저녁 모임이 슬슬 이제 잡히고 네. 있어요. 좀 대규모 모임으로. 네. 그동안 아예 모이질 못했으니까 거의 한 1년 가까이 미뤄왔던 모임 약속들이 11월 연말도 되니까 네. 점점 잡히고 있는데, 사실 또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에 확진자가 확 또 늘어나고 있어서 또 어느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또 취소되지 않을까 좀 네. 조마조마하고 또 반가운 마음도 있고 그래요. 네. 저도 이제 식당에서 밥 먹을 때 예전에는 막 영업시간 확인하면서 곧 있으면 문 닫는다 막 이랬었는데 요즘은 또 밥 먹을 때는 그런 걱정은 안 하게 좀 되더라고요. 여유가 생겼다. 네. 저도 이제 수목금 다 음주를 했는데, 근데 저는 이제 9시 반에 다 들어갔어요. 이제 9시 넘으면 네네. 이제 들어가야겠구나 이렇게 반응하더라고요. 몸이 아, 이제 먼저. 몸이 거기 네, 적응이 그래서 돼버렸군요. 뭐 9시 반에 이미 좀 1년 동안 적응이 돼갖고. 네. 요새 뭐 결혼식이나 돌잔치 이런 음. 것도 좀 슬슬 좀 뭐 초대하는 사람도 좀 초대받는 사람도 좀 덜 네. 걱정되는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아서 초대장도 좀 많이 오는 것 같고 네. 연말에 좀 모임이 아무래도 많아지지 않을까. 네네, 맞아요. 또 뭐 백신 다 2차 접종까지 끝내신 분들도 많아가지고 이런 모임의 또 제약이 예전보단 좀 줄어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좀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서 그래도 좀 걱정되는 부분이 이제 지자체마다 대응책을 좀 세우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강원도가 정부의 이 단계적 일상 회복에 맞춰서 강원도 일상 회복 방역 대응 전략을 세웠다고 하던데 좀 자세한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강원도는 지난 5일, 이제 금요일이죠.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계획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지역에서 이런 이제 비상방역 대책회의를 열었는데요. 네. 강원도뿐만이 아니라 도교육청, 그리고 이제 상인연합회, 그리고 중소기업 중앙회, 강원도 관광협회, 민간 단체, 그리고 18개 시군이 모두 참여했습니다. 네. 결국에는 방역하고 일상의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 뭐 이런 논의인데, 회의 내용 이제 좀 대책 좀 간단하게만 요약을 해보면 어려운 건 없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해오던 일들, 그리고 한번 어필 다시 한번 죄자, 뭐 이런 차원인데, 일단 방역 수칙의 도민생활 안착, 뭐 이미인데 굉장히 많이 안착이 돼 있죠.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일상 회복은 하되 너무 마음을 놓지는 말자, 뭐 이런 차원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11월, 12월 가장 이제 고비로 보고 네. 내년 넘어가기 전에 내년에는 완전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11월, 12월 두 달간 확진자 급증을 최대한 억제하겠다. 아직은 이제 조금 지켜봐야 될 거예요. 지금 네. 일주일 동안 환자가 꽤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얼마나 좀 억누를 수 있느냐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병상들 얼마나 확보해 놓을 것인가, 그리고 재택 치료를 확대하겠다. 사실 이제 재택 치료가 확대되면 병상의 여유는 더 생기는 건데, 재택 치료가 사실 이제 아직은 조금 불안한 면도 있고, 네. 뭐 일탈도 있었고요. 뭐 이런 재택 치료를 어떻게 우리가 좀 안착시키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진단 검사, 역학조사 효율화 조치를 이제 또 강구를 했고요. 뭐 네. 진단 검사, 역학조사는 지금 또 매우 잘 되고 있어서 굉장히 오랫동안 뭐 크게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뭐 크게 걱정할 건 없을 것 같고요. 도내에서 이제 일일 환자 100명 네. 발생
상황을 이제 최악의 상황이겠죠. 100명까지 어떤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네. 비상 조치 계획을 수립해 두겠다. 그러니까 만에 한해 대비한 이제 계획이 되겠죠. 아직 100명이 나오는 바는 네. 없을 네. 거예요. 그렇지만 여지껏 나오지 않은 상황까지 대비를 하겠다. 그래서 방역과 일상을 같이 가져가겠다. 뭐 이런 아마 2달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2달이. 네. 네, 그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면 확진자가 좀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인데 지금 보면은 그동안 운영됐던 좀 생활치료센터 3곳을 이제 원래의 목적대로 다시 네. 돌리고 다시 그 폐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진자가 늘어나는데 시설이나 인력이 좀 줄어들면 좀 거기에 따른 좀 우려되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재택 치료나 네. 뭐 일상 속에 이제 방역을 시행하는 것 그리고 이런 조치들이 굉장히 우리가 일상으로 다시 회복하는 거는 의미가 있지만 네. 그 보건행정 입장에서는 굉장히 더 손이 많이 갈 수 있거든요. 네. 굉장히 뭐 일상의 깊숙한 곳까지 이제 보건행정이 미쳐야 되기 때문에 인력은 또 그대로인 상황에서 또 다른 업무를 하던 직원들까지 그 방역대책본부에 지금 속해 있는 상황인데 이게 점차 이렇게 본업으로 돌아가게 네. 되면 더 부족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장기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좀 그런 걱정도 되네요. 저도 그 일상 회복되는 거 굉장히 반가운데 요 며칠 긴급 안전 문자를 보면 확진자 수가 막 10명, 강원도가 막 뭐 원주 막 20명 될 때도 있고 춘천도 막 10명 넘을 때도 많고 그래서 기존보다는 확진자가 더 많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생활치료센터도 폐쇄를 하고 한다고 하면 과연 이분들은 어디 가서 치료 받을 수 있을까? 네. 적절히 치료가 될까 하는 걱정도 사실 들고 이렇게 생활치료센터가 문을 닫는 것도 어쨌든 이제 일상 회복의 한 단계로 볼 수는 있어서 좋은데 도내에서도 공무원분들도 네. 이제 전혀 인력이 추가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일만 더 늘어나서 정말 우리 공무원분들만 막 죽어라 하는 건 아닌가 하는 또 걱정도 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그 방역에 투입됐던 공무원분들이 그동안도 많이 고생을 해오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또 갑자기 일이 몰리게 되면은 그만큼 또 더 힘들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생활치료센터 이제 3곳 운영 중인데 네. 이곳은 이제 12월 말에 폐쇄한다. 뭐 언제 폐쇄한다 이렇게 지금 사실은 이제 라인이 정해져 있진 않아요. 네. 정해져 있진 않고요. 환자 수를 이제 좀 보겠다. 근데 아마 이제 12월 말 이때쯤이면 아마 이제 생활치료센터를 운영을 중단해도 되지 않을까요? 어떤 이제 예상인 것 같아요. 이제 제 생각에도 이제 생활치료센터를 언제까지 가져갈 수는 없어요. 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재택치료를 조금 더 강화하고 그리고 이제 중증도 환자들을 네. 그래서 이제 끄집어내서 중증도 환자들을 집중 관리하는 체제로 바뀌어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흔히 감기 걸렸다고 해서 입원하지 않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 기자님 말씀해 주셨는데 생활치료센터 같은 경우에 한 곳을 운영하려면 거기에 이제 의료진 당연히 들어가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행정을 책임져야 될 공무원들, 경찰도 들어가고요. 네. 굉장히 많은 기관이 네. 거기서 사실 합숙을 하는데 한 번 들어간 이제 교대로 들어가는데 한 번 들어간 인원이 한 3주간을 자리를 비워야 돼요. 그런 뭐 행정 공백이라든지 그 생활치료센터의 운영으로 인해서 드는 그리고 실제적인 비용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사실 재택치료로 가는 것이 맞는데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확진자 수가 조금 이제 불안하게 느껴지는 거죠. 계속 30명 정도 나오고 있는데 네. 그때 가서 병상이 없으면 폐쇄했다가 병상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걱정인데 저는 이제 재택치료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보고요. 빨리 전환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 방역 시스템이 그리고 저희도 그렇고 네. 확진자 추적 그러니까 오늘 몇 명 나왔냐 이 환자가 어디서 나왔냐에 굉장히 우리가 지금 네. 행정 방역 당국도 그렇고 저희 일반에서도 느끼게 사실 많이 매몰돼 있는데 위험한 환자분들 사망도를 줄이는 그런 쪽으로 체제가 인식도 전환이 돼야겠죠. 이게. 아무래도 이제 백신 접종률이 어느 정도 네. 이제 달성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기존보다는 많이 낮아졌다 이런 판단에서 생활치료센터를 이제 폐쇄하는 이런 조치들을 앞으로 하게 될 걸로 보여지기는 해요. 근데 네. 또 한편으로는 아까 뭐 얘기도 나눴지만 뭐 송년회 또 연말 뭐 결혼식 뭐 이런 것들처럼
것처럼 이게 모임의 규모가 커지니까 아까 뭐 일일 확진자 100명 이렇게 기준을 삼았지만 뭐 어떤 모임에서 어떻게 대규모로 감염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걱정도 우려를 아예 지울 수는 없다고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그래서 아까도 재택치료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강원도가 비수도권 중에서는 재택치료를 처음으로 도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최근에 이런 재택치료 중에 무단 이탈하는 사건도 있었다고요? 네, 이 방역의 노력이 물거품 되는 정말 네. 어이없는 일이 발생을 네. 했는데요. 지난 10월 31일 날 춘천에서 재택치료를 받던 확진자가 무단으로 이탈을 해서 친구들 모임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가 신고를 했어요. 얘 확진돼가지고. 친구가 신고를 했다고요? 네. 지금 재택치료 중인데 네. 모임에 왔으니까. 네, 그래서 이게 정말 친구들까지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네. 정말 이제 어리석은 행동을 하셨고, 다행히 이 확진자하고 접촉한 사람 중에서 확진 판정 받은 사람은 없다고 하고요. 그래서 춘천시 보건소에서는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이제 고발 조치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좀 재택치료 중에 뭐 무단 이탈 사례나 이런 걸 좀 줄이기 위해서 강원도도 좀 대응책을 세웠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강원도 같은 경우에 이제 재택 치료를 단계적 일상 회복 과정에서 한 250명까지 재택 치료를 하겠다. 안심 홈케어 운영단을 좀 꾸려서 네. 운영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건강 상태나 격리 치료 대상자들을 이제 매일 1일 2회씩 모니터링을 하면서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필요시 즉시 이제 병원으로 간호사, 공보의 그리고 협력병원 의사 이렇게 해서 이제 건강 체크를 해서 이송을 하는 시스템이고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아까 22명의 의료진 중에 한 명은 항상 24시간 대기하는 체제로 이렇게 해서 하는데 우리가 이제 생활치료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아두고 수용한 상태에서 관리가 가능하죠. 뭐 탈출하기는 어려우니까. 네네. 근데 이제 집에서 있는 경우에는 뭐 유선으로 전화상으로 확인하는 거고 건강 상태도 이제 원격으로 체크해서 그 어떤 수치들을 보고 의사들이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일탈행위들을 사실은 일일이 걸러내기는 좀 어려움이 분명히 있어요. 그 인식이 분명히 조금 일반의 인식이 좀 행정만큼 따라와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 방역망이라는 게 사실은 어떤 당국이 이렇게 짜놓는다 그래서 딱 짜져 있는 스크램이 딱 짜져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일반 시민들까지 스크램을 짜서 우리 어깨 동무하듯이 한 명이 어깨를 풀어버리면 사실 거기 구멍이 생겨서 다 무너지잖아요. 그런 전열에서 내가 이탈하면 안 된다는 그런 책임감을 좀 분명히 좀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담당 공무원분들도 아직도 이제 고생을 좀 더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강원도에서도 무단 이탈자 방지하기 위해서 담당 공무원분을 1대1로 지정을 해가지고 이제 집중 관리 마크를 한다고 하고요. 또 시군별로도 3인 1조 그 신속 대응팀을 편성을 해서 만약에 무단 이탈자 발생하면 경찰 일출동해서 또 현장을 확인하는 조치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또 공무원분들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렇게 계속 퇴근하고도 전화해서 확인을 해야 되고 이제 수시로 확인을 해야 되니까 참 너무 힘드실 것 같긴 해요. 자가격리자들도 보면 그 제일 좀 헷갈리시는 게 분리수거, 뭐 쓰레기 버리러 잠깐 나갔다 오는 거, 뭐 사람도 안 마주치고 마스크 쓰고 조심하고 나가는데 이것도 안 되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절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접촉할지 모르고 또 방역체계가 무너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시민의식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재택치료가 근데 어려운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재택치료가 뭐 원룸에 혼자 산다든지 굉장히 열악한 그런 경우를 위한 이제 대책들도 분명히 있어야 될 거고 그래서 이제 생활치료센터 같은 경우에도 좀 탄력적으로 좀 그 폐쇄 시기를 좀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도 있고요. 그래서 좀 집에 있는 게 좀 답답하고 힘들긴 하시겠지만 그래도 잠깐만 참으시고 모두를 위해서 좀 다들 협조하는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눈길 가는 사건 좀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이거 그 박영서 기자님이 취재했던 사건인데요. 정선에서 50대 남성이 자신의 아들과 또 아들 친구들, 심지어 10대예요. 이들을 동원해서 자신한테 이제 채무가 있었던 사람 60대를 찾아가서 폭행하고 결국 숨지게 한 다음에 또 유기까지 했던 끔찍한 사건.
공판인데요. 네. 지난 5월에 있었던 사건인데 최근에 이제 1차 선고 공판이 있었죠. 네. 그때 이 사건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은 뭐 살인, 사체, 은닉, 폭력, 공동 감금 뭐 이런 혐의로 네. 징역 25년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아들과 아들 친구 2명, 3명은 소년부로 송치됐다고 합니다. 저도 처음에 이 사건을 접하고 이제 기사를 쓰는데 좀 귀를 의심했어요. 네. 이런 영화에도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사건이 이제 우리 지역에서 일어났다는 게 좀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 아버지가 아들을 아니, 데리고 그러니까요. 한다는 게 변호사님 이번 사건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을 데리고 그런 잔혹한 범죄를 네, 할 수 있는지 네. 친구들까지 동원을 해서 그래서 그 서씨 그 가해자의 경우에는 일부 좀 범행을 좀 부인한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범행이 워낙 잔혹했고 또 10대들을 동원한 점이 죄질이 매우 안 좋게 네, 네. 받아들여져서 재판부에서 이제 후대기에 좀 꾸짖은 측면이 있고요. 그 서씨의 아들을 포함한 10대 3명은 사실 애들이 미성년자인데 뭘 알고 했겠어요. 아빠가 가자고 하니까 이제 벌레 쫓아가가지고 또 범행에 네. 얽혔고 주범은 이제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주도한 면이 있어서 이 10대 아이들은 이렇게 교도소에 가둬서 징벌을 주기보다는 이제 소년원 쪽으로 보내서 조금 교화하고 교육하고 하면 가능성이 있겠다, 개선 가능성이 있겠다 판단을 해서 이제 10대들은 이제 소년부로 송치를 했다고 하는데 참 저도 이거 선고 때 봤는데 네. 그 표정이 저 그 피고인 직접 볼 수 있잖아요. 네. 선고 때는 근데 저는 과연 정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좀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어요. 저도. 또 원주에서는 또 이제 연습 면허를 갖고 있는 고등학생이 친구들 데리고 운전하다가 이제 벽을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다고 하던데 이게 좀 연습 면허를 갖고 있으면 이건 또 무면허하고는 또 다른 건가요? 우리가 지금 면허가 다 있으시잖아요. 이제 필기 시험 붙고 이제 기능 시험 붙으면 네. 우리도 다 연습 면허를 받았었어요. 아, 기억 네. 못 하실 수도 있지만 네. 도로 주행 나가려면 연습 면허가 꼭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능 시험 합격하면 이제 연습 면허 발급하는 절차를 학원에서 다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인식을 못 하고 있었던데 네. 도로 주행할 때 연습 면허가 반드시 필요를 하고요. 그리고 도로 주행 연습하기 위해서 허가해준 임시 면허예요. 그래서 반드시 차량에 앞뒤로 이제 주행 연습이라는 표지판도 붙여야 되고 이제 운전 경력 2년이 넘은 사람을 동승을 시켜서 이제 주행을 해야지만 되는 건데 네. 이 사건에서는 이 친구가 이제 연습 면허 받고 친구들을 태우고 네. 이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케이스인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쨌든 뭐 연습 면허가 있기 때문에 뭐 무면허 운전까지는 아닐 것 같고 다만 그 2년 이상 면허가 있는 사람이 동승이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처벌을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취재 기자들도 사건 사고 현장을 자주 접하게 되면은 그런 좀 충격이라던가 그런 게 오래 갈 것 같은데 좀 강원도 소방관들은 그 현장에 바로 직접 가는 분들이잖아요. 네. 뭐 교통사고가 벌어지면 거기 구조 출동을 하시고 또 화재 현장에서는 또 불을 잡으러 뛰어들어 가시고 근데 네. 이런 분들이 이제 지난해 보니까 지난해보다 한 3배 가까이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분들이 좀 늘어났다고 해요. 일단 좀 소방관들의 이런 PTSD 문제도 좀 심각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워낙 끔찍할 거예요. 예를 뭐 화재라든지 교통사고라든지 매몰 사고라든지 그러면 이제 거의 시신의 형태를 좀 많이 훼손이 되는 것들을 너무나 가까이서 제일 먼저 보고 또 수습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자녀들이 일상생활에서 계속 이제 짓누르고 그것들로 이제 벗어나지 못해서 이제 우울증, 정신과 치료 받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작업 현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상담도 계속 적극적으로 받으시고 좀 상태가 심하다고 한다면 좀 쉬시기도 하시고 네. 정신과 치료도 받으셔서 치료와 이제 일을 병행할 수밖에 없는 좀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아요. 강원도는 이제 대형 재난 재해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정말 집중적으로 투입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에 반해서 또 정원은 지금 있는 현원은 또 정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 공무원들 수도 부족하고 그래서 뭐 2사람이 해야 될 일을 1사람이 하다 보니까 육체적인 고통 그리고 또 정신적인 괴로움 이런 것 때문에 이중고를 겪고 계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뭐 소방관분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속 시원하게 할 말은 하자. 강원도 열혈 기자들이요. 눈치 보지 말고
강원 기자회견으로 모이세요. 모이세요.